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야. 면접왕 이용팀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지원 동기를 만드는 방법이 현직자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경제신문 스크랩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바이블 181페이지에 보면 현직자 인터뷰의 여러 포인트들, 이야기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고 이 회사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 질문을 현직자한테 물어보면 난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면접 바이블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드렸냐면 질문 적용 예시를 넣어드렸어요. 네, 이렇게 좀 현재 회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 보도자료 중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중점으로 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게 다 같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개발한 거냐면 제가 그냥 막 그럼 공기업은 야 요렇게 질문하면 좋겠다. 야 요거는 야 이 질문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저때 저희가 50명의 특공대를 조직화를 했어요. 무슨 산업군별로 뭐 삼성부터 현대자동차 뭐 산업군하고 공기업반 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50여 명이 책무했거든요. 그래서 한 4-5명, 3명에서 5명 사이가 한 개 조직이 돼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를 그냥 같이 가서 뚫었어 저거를. 그리고 나서 성공한 팀들의 질문 어떤 질문 했더니 잘 나오더냐 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자 인터뷰를 한다고 할 때 이런 질문들을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게 경쟁사에 대한 얘기 꼭 확인하라 그랬어요. 네, 그 내용들도 여기 보면 엄청 많습니다. 최근 물고 있는 상품이 뭔가요? 공기업도 경쟁력이 뭐냐? 이 회사만의 경쟁력이 뭐냐? 그럼 업계 1위라면 누가 봐도 1등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1등이 아니라면 이 회사가 이것만큼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다? 이런 내용을 추가로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가로 열고 닫고 넣어드렸지만 꼭 사전에 조사하고 가야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많이 넣어드렸고 제가 4가지 질문을 꼭 하라 그랬죠. 이 기업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런 왜 있는지 책에다 설명드렸고 이런 질문들도 괜찮아요. 후배 신입사원이 알았으면 하는 지식이 있다면 뭘까요? 실무 이야기 물어본 다음에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건 이런 건데 제가 듣기에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얘기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질문 너무 좋죠.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나요? 했을 때 이런 내용들, 질문들은 변형해서 갈 수 있다. 어떤 사원들, 뭐 공기업 같은 경우 NCS를 보면 B라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이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셔라.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직자 인터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SNS로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즉시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뭐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화상으로 한다든지 통화로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단문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이나 또는 알바를 하거나 인턴을 현직자 인터뷰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블라인드에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한 달이 건너고 사돈의 8촌까지 거치면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 뭐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한두 군데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안 되면 사옥뚫기도 지금도 사옥뚫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방법은 되는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파는 거 아닙니까? 우물을 찾는 거지 사슴은 파지 않죠.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해? 내가 취업하겠다는 지들이 뭐 취업시켜줄 거야? 내가 취업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현직자 인터뷰 안 하신 분들은 뭐 모르겠고 일단 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도 체인지업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면접 도중에 현직자 인터뷰를 했다고 밝혀도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면접 바이블 202페이지에 요 답글을 넣어드렸는데요. 당연히 밝히세요. 당연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따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현직자 인터뷰라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단어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현직자 인터뷰 딱 이러면 현직자 인터뷰 지금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 들죠? 면접관은 어떨 것 같아? 면접관 입장에서 아니 우리 회사 와서 지금 인터뷰를 땄다고? 이 얘기 들으면 어떨까요? 황당한 거야. 면접관도 황당해. 이야 어떻게 현직자 인터뷰까지 할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거 자체가 벌써 뭐예요? 여러분이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 하죠. 그 다음에 진심에 대한 진정성 어필할 수 있죠. 게다가 요즘 같은 때 현직자 인터뷰가 뭐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걸 뚫어내는 문제해결 능력 어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걸 잘 조사했던 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협상력 다 그냥 요 단어 하나로 그 모든 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긴 하지만 하기만 하면 강력하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금융 영업으로 지원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현직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물론 이분이 가기 전에 조사를 열나 많이 했어. 체인지업에서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신문 스크랩을 열심히 했겠죠. 그 내용을 기초로 현직자 인터뷰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교토생명의 경쟁 교토생명
일본 여행 한번 갔다 오네요. 교토생명의 경쟁사는 샘송성생명, 원화생, 부활라이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경쟁사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게 지금 사업의 경쟁력 첫 번째 질문이죠. 내가 생각한 경쟁사를 먼저 던진 거예요. 먼저 던졌어. 제가 생각하기에 교토생명은 RBC 비율과 ROE, ROA 등 신용등급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경쟁력을 먼저 던진 거죠. 이분 지점장님 인터뷰했나봐요. 지점장님이 생각하시 이 회사들보다 교토생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자, 아까 이 면접 바이브를 했었던 원진문, 이 회사의 시장 경쟁성은 무엇인가요? 경쟁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현직자가 답변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 현직자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현직자가 그래요. 뭐 입사한 지 1년만 됐던 사람도 내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면 훨씬 더 초점을 잡아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가 준비하는 과정이다 뭐 등등등등 교육보험 히스토리까지 1958년 교육보험으로 시작했대요. 창립자의 이념을 이어오고 있고 평생 듣는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자리 잡고 있다. 어쨌든 뭐 이런 막 히스토리까지 다 얘기했어.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조사했을 때 내가 조사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죠. 이게 핵심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현직자한테 확인받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볼까? 이건 아주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면접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라는 걸 검증받고 싶은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그 수준이 안 되는 거고, 물론 그래도 의미는 있어. 근데 사전에 경제신문 스크랩으로 내 나름의 생각 정리를 하고 그 단어를 던져도 될지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이거를 좀 바꾸면 좋을지를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추가 조사한 내용이 엄청 많았나 봐요. 법인 용어 취급 많이 했고 개인은 소상공인이고 어쨌든 막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 과정에서 막 지점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뭐 엄청 많은 정보들이 막 나오죠. 막 평균 숫자, FP 평균 숫자, 대형 지점, 소형, 여기 있는 단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면접관 가서 얘기해봐. 그럼 면접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건 지점장이라 가능한 답변 퀄리티인 건 맞지만 지점장 밑에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 못할까요? 지점장 밑에 있는 부지점장이라면? 자, 그러면 부지점장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부지점장 밑에 있는 팀장은 요 얘기를 못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 내용은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정보가 아니거든. 이 정도는 그냥 회사 짬밥 한 2, 3년 먹어보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조금 퀄리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아주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 내부 인재의 특징, 그래서 이제는 입사 후 연차별로 하는 업무, 그때 뭐 쭉쭉쭉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고객조사, 이분은 또 이제 현장까지 내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많은 고객들이 보험을 예약하고 코인과 이런 걸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해야 고객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내 나름의 생각도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분만의 생각이지 뭐. 근데 이분만의 생각이 뭐겠어요? 사실 현직자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던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점장을 인터뷰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지점장 뭐 동급은 아니어도 지점장 수준에서 뭔가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면접에서 경력이건 신입이건 우리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면접 복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100% 지원 동기입니다. 로열티라고 그랬죠. 자, 교토생명에 입사하기에 3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은행에서 일도 했어요. 둘째, 현직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점장님과 FP 분들을 만나보며 직무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조사를 했습니다. MZ를 대상으로 50명의 설문조사를 해서 보험에 대한 인식과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이 3가지는 이거 완전 기다렸다 뚝갑 하는 거죠. 이 질문 나오기까지 기다린 거야.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벌써 준비를 한 거야. 신문 스크랩을 했고 그걸 현직자 인터뷰를 했고 그걸로 현장에서 고객 조사까지 했어. 이 3가지를 그냥 막 던져버린 거죠. 물론 이제 맨 앞에 있는 그 경험이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좀 경험과 필사계처럼 연결한 것 자체도 굉장히 잘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 이분의 경쟁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 대부분 자격증 준비했습니다. 전공 수업을 들었습니다.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진짜 확인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지 뭐. 당연히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이야. 근데 우리 리팸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린 이미 들어갔다고. 여러분에게 선택의 문제야. 면접왕 이용팀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 말 거냐의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지금 내 경험하고 현직자 인터뷰 이거 누구 뽑겠어요? 당연히 이거 뽑지. 그래서 고객제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서 상품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MZ세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지원자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기다렸다는 거. 내가 현장 가봤거든. 벌써 지점장한테 어떤 거를 조사해야 될지까지 전부 다 받았잖아. 조사를 했잖아. 그리고 나서 현장 가서 확인만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MZ세대 경우 제가 고객 조사를 해보니 50명 중에 83%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부모님 여러분 50명 조사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맨날 경제신문 스크랩하고 은행에서 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 50명 조사가 과연 교토생명에서만 답변했을까요? 샘송송생명, 아까 구한생명, 원화생명 다 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딱 50명 조사 이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설문 받으면 돼. 설문 받은 거 가지고 모든 회사에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거 하나로 나는 현장까지 확인하는 사람이다. 나는 고객 관점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다. 이거를 그냥 한 방에 어필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없이 뒤에 내용만 얘기하죠. 앞에 이런 조사 내용이 전혀 없이 평생 듣는 수업의 중심목을 추후에 권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50명의 MZ세대 대표선이 공격 들어오면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한 사람이 이분밖에 없거든. 저 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어버버했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당연히 여러분은 어나더 레벨로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여러 군데를 붙으셨는데 샘송송 생명으로 가셨나 봅니다. 이분은 지금 보니까 사례 보여주시면서 너무 좋았다. 샘송생명과 교토생명 영업관리직에 다 최종 합격하셨다네요. 그래서 둘 다 원데이 면접으로 쫙 다 진행을 했고 지난번에 떨어져 다시 하셨나봐요. 근데 본인이 그래서 보완하신 게 뭐냐면 일본 전산 이야기 제가 이제 추천드린 책들을 열심히 읽으셨고 그걸로 인성 면접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본 거 현직자 인터뷰 고객조사 요거 해본 게 진짜 중요하다. 자격증이 없었어. 이분은 자격증 하나도 없이 그냥 금융권에 합격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진짜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냥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끝난다고. 그게 훨씬 강력하단 말이죠. 자, 그럼 현장 갔던 내용을 조금 더 볼게요. 고객조사가 뭐냐? 현장을 한번 가본 거야 그냥. 지원하신 직무에서 저희가 서빙 로봇 시장에 지금 영업하는데 경쟁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경쟁사를 물어봤어. 경쟁사. LG다, KT다, 뭐 스타트업, 베어로봇 이런 것까지는 다 얘기했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의 뭐 경쟁력 같은 건 당연히 조사하고 가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다 끝내는 사람하고 이분은 서빙 로봇이 배치되어 있는 매장에 가서 직접 밥을 먹었어. 그러면서 본인이 관찰을 한 거예요. 다만 서비 같은 경우는 컵이나 병들 넣을 수 있는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매장 확인 시 칵테일 바, 와인 레스토랑 이런 제품들이 고가여서 사용을 못합니다. 경쟁사들이 장점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로봇 컨설턴트로 내가 활동한다면 트레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싶다. 경쟁사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런 데는 영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 사람이 직접 가본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현장 방문 토대로 의견이 막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병 때문에 어디 매장? 그랬더니 뭐 라운지 어디 밥 먹으러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써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거 하니까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밥 먹어서 묻는 거지 뭐. 그 내용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게 고객조사 현장조사예요. 5곳 모두 인터뷰했냐? 4곳은 점주를 만났고 1곳은 사장님 일행 퇴근해서 종업원을 만났다. 이 정도 조사라면 이 사람 안 뽑고 싶겠어요? 5개 매장 잘 쓰는 매장 어느 매장이 잘 쓰더라. 로봇 동선을 가장 내가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재밌어. 내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이 제품을 현장에서 구현했던 곳에 가서 거기서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거 되게 잘하고 있네. 이런 건 아쉽네. 이런 내용들을 이거 대단히 거창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그냥 받아 적고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낀 점. BBD의 큰 장점 AS 대행이 너무 만족스럽고 좋아서 지금도 만족스럽게 이용한다고 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면접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면접관이 안 뽑겠냐고. 그래서 너무 뽑고 싶지. 지원자가 제가 고객조사까지 다 해보고 매장 점주도 다 만나봤는데 야 이걸 이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회사에 지원해야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뽑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지금 보세요. 점주들이 원하는 니즈가 각각 다르더라. 수시 뷔페를 가봤는데 막 자기가 갔다 온 얘기를 지금 엄청 하고 있죠. 입이 침튀게 하는 거야. 어떤 형태가 됐건 그게 최종 엔드죠. 뭐 샘송에 지원하시더라도 테크 튜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피드백한 것도 보시고 실제 여러분 써보시고 핸드폰 판매 매장 가가지고 요즘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고 거기서 오는 정보와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과 안 가보시는 것 그리고 이게 다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경제신문 스크랩을 꾸준히 하자. 그걸 토대로 현직자 인터뷰를 도전해보자. 그걸 토대로 현장까지 가본다. 이 세 가지면 삼각 트라이앵글입니다. 완성이에요. 삼각 트라이앵글. 이게 3일체야 그냥. 바로 합격입니다. 필살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내용으로 전달을 하는 순간 합격을 안 할 수가 없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